저는 평소에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을 좀 체험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 중심의 학습이 산지식이 아닐까, 참지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저도 보면은 내가 직접 해본 것과 간접적으로 본 것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과 했던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벌써 40년, 50년이 지나도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우리의 그 2세들,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조언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함께 즐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직접 해보는 것, 참여하는 것,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환경교육과의 학생들과 생활을 하는데요. 그 환경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이 된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런 환경 문제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직접 활동을 하는 것, 거기까지 갔을 때 그게 제대로 된 환경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좀 뜸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학교에 그 전에 보면 뭐 집에서 그 폐기물이랄까요? 뭐 폐품이죠. 폐기물이 아니라 뭐 폐품을 안 쓰는 물건도 가져와서 그것이 이제 낭비되지 않고 한 군데로 모아서 그것을 뭐 팔아서 좋은 데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청소를 잘 시키진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할 때는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방법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분리수거를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을 아껴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직접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실생활에서의 환경 교육을 이렇게 평소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작은 테마 여행 같은 걸 갈 때도 이제 그런 어떤 체험 학습 면에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참여하고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관료들이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많이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을 많이 다녀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현장도 안 가보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얘기, 주변에서 들은 얘기, 아니면 자기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면 그것은 현장의 적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안 다니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현장을 다닌다 해서 그 현장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중앙정부에 있을 때 보면 장관을 수행해서 전국의 수많은 학교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죠. 아, 어느 학교에서 이랬어. 이제 그거와 그 일을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런 교육 활동을 하면서 무엇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내가 직접 학교장으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활동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곧잘 저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어느 교육감과 술 한잔 할 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고 한 분들이 교육 정책을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는 장학사도 있고 장관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 공조직이라는 것은 또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도 중앙정부나 이런 교육청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왜? 거기에서 원래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그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 현장과 괴리된 그런 정책이라 할지라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이게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거기다 행정 경험, 그다음에 경영 능력까지 있다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전남이라든가 몇 군데 보면 내가 다는 모릅니다만 현장 교사 출신이 교육감을 하는 곳도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데를 가만히 보면 들어보면 현장을 정말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들의 만족도라든가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게
전혀 다릅니다. 기본 철학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꼭 교육감들을 얘기할 건 아닙니다. 학교장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학교장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경력을 쌓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교장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또 교장도 천차만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능력을 따지지 말고 학교 교육 활동을 이해하는 면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람이 어떤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 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전에 학생 시절에 무엇 때문인지 내가 이거 지금 가는 길이 아니면 정말 이거 밥 빌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세상을 모르고 자라는 거 아닌가? 너무 부모님들 과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을 아마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이 되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 트렁크라고 그러죠. 큰 가방을 싸가지고 꼭 가출을 했습니다. 가면 뭐냐면 그때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죠? 그렇죠. 뭐 속된 말로 그죠. 막노동이라 그러나요? 그저 노가다라고도 옛날에 많이들 했는데 뭐 그걸 하든가 또 아니면 어느 방학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걸 찾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조금 힘든 일, 밑바닥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 내가 얼마나 복된 생을 살고 있는지를 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꼭 마치 돛 닦는 무슨 종교인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 겨울에는 그 다방 요즘은 커피숍이라고 이제 고급스럽게 불러지만 과거에는 다방이라고 그랬죠. 다방 커피 마시고 뭐 쌍화차 파는데 말이죠. 그 다방에 가면은 이제 주방장이 있습니다. 주방장은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이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그 사장이 여자분도 하기도 했는데 이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 주방장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차를 나르는 그런 아가씨들과 주인이 있었죠. 그게 다방 주방장을 이제 한번 경험하자고 나갔는데 지금도 안 잊어먹습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서울의 환일고등학교 옆에 그 만리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천계다방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이게 직업소개서로 가면 금방 구하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내가 해보자. 그래서 트렁크를 가지고 앉아서 커피를 한 두어 잔 시켜 먹으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작달막한 그 키의 남자가 나와서 물어봐요. 말을 걸어요. 이상하잖아요. 혼자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여기 왜 있냐 그래서 사실은 좀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 내가 강원도 산골에서 소똥 치다 왔다. 그때 이 사람이 소똥 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막 학생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거기서는. 근데 정말이다 그랬더니 들어오라 그러더니 주방에서 이제 밥을 먹여줘요. 참 고맙더라고요. 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다방 주방장 하면 안 되겠냐 그러길래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게 뭐냐면 이 다방 그 어느 다방에 그 다방 주방장 자리가 비었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각 다방에 뭐 우유라든가 이런 자료를 그 대는 사람이죠. 재료. 그 재료를 납품하는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 날도 이제 하루 신세를 지고 거기서 다방 홀에서 자고 그 다음 날 됐는데 그 이 저 물건을 데려오는 사람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알 수 있다. 용산역 앞에 용원다방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인 걸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날 가기로 하고 이 친구한테 이제 제가 교습을 받습니다. 체험학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계란 노른자 빼는 거 있잖아요. 그 전에 쌍화차 하나 에 넣어주는데요. 또 그 전에는 그 모닝커피라는 게 있었습니다. 단골 들어오면 아침에 커피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넣어주는 게 있었어요. 이 커피와 노른자가 어떻게 맞는지 그래서 커피가 아마 우리 장을 긁어낸다고 뭐 그렇게 속설이 있어서 그런지 그 영양가 있는 노른자를 하나씩 넣어줘요. 그건 단골 손님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었죠. 그 노른자 빼는 걸 가르쳐줘요. 이 쌍화차에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하라고. 계란 가운데를 탁 쳐서 이렇게 신자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니까 쉽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주 소질이 있다 그래요. 대학에서 뭐 맨날 실험하던 사람이 그거 못 하겠습니까? 요즘도 더러 TV 보다 보면 그 요리 시간 같은 데 보면 노른자 이렇게 빼는 걸 보면 웃음이 나와요. 아유 나도 옛날에 저거 사연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용원다방이라는 데를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커피 내리는 건 간단하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는 이것도 내가 그 일자리 구해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직업 속에서를 가지 않는 한. 누군가에게는 이것도 필요한 일자리인데 나는 지금 남의 일자리 하나를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나를 위해서 체험을 하고 다니는 그런 기행이 일종의 사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나와서 바로 맡겼던 주민등록증을 맡겨요. 그때는 주민등록증 찾아가지고 뭐 임금이고 뭐 필요 없다. 나 간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경험이 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다방 주방장이 별거 아니지만 다방 주방장의 마음은 다방 주방장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한 2, 3일 거기서 그 친구를 보니까요. 막 어떤 그 술 취한 손님들이 와서 막 이렇게 말 함부로 하고 커피 맛이 어떠니 막 티박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놀라운 걸 봤어요. 그 커피에 넣어서는 안 될,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걸 넣어서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저럴 수도 있겠다.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깨달음이죠. 그죠? 작은 깨달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먹는 집 있죠. 음식점이든 어디 가서는 절대 거기 있는 종업원들한테 나쁜 소리를 안 합니다. 또 우리 집사람한테도 뭐 접시가 어쩌니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만약에 정말 안 좋으면 다 끝난 다음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는 그 집에 안 올 거면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엔 꼭 와야 될 집이면 오히려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팁을 여유 있게 주고 그리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면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그래서 음식점 가서는 그 이후로 그 다방주방장 걸 한 경험으로 절대 종업원들에게 오히려 내가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게 나한테 이익이에요. 깨끗한 음식을 잘 얻어먹으려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다방주방장을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우스운 얘기 해준다고 들으실지 몰라도요. 실제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분 언짢게 했을 때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이 좀 사례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역사 교육도 그렇고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실험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통해서 봉사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학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그래야만 비인지적 영역의 능력도 비인지 능력도 길러지고 이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열쇠거든요. 이거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서 책 보고 학원 가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학교와 학원이 다른 점은 바로 비인지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는 학습 능력만 길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인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인데 거기에 바탕은 바로 체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체험학습이 내가 체험하는 것, 꼭 학습을 동원하지 않아도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또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어떤 분이 보면 너무 가식적이에요. 뭐 어디 다녔다 이런 걸 막 자랑질하는데 알고 보면 그 다음에 만나서 그걸 물어보니까 당신이 갔다 온 거에 대해서도 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쇼죠, 쇼.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육계에서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들어보고 이해하고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여기까지는 필요하고 다만 그것이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진 말자. 그래야만 이상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학교장으로서 선생님들을 괴롭히지 않고 또 교육청도 학교 자율성을 과하게 침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정말 학교 본질은 뭐예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과 아이들이 신나고 즐겁게 공부하고 뛰어노는 곳, 심신을 단련하는 곳,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체육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봉사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비인지 능력을 기르는 곳이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좀 뭐 이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했습니다만 제가 갑자기 그 체험 학습의 중요한 점, 특히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산 지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같이 동의해 주십니까? 네.